네. 와 근데 이 증빙 자료 이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무 박봉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뭐 돈을 나보다 더 잘 버니까 세뇌하는 거죠. 나는 못하겠냐? 해보자. 하는데 그렇게 톡 까놓고 콘서트 네 번째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리 있고 눈웃음이 멋진 김병훈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그 앞에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방송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녹화된 그 촬영분은 전국에 있는 그 향우들께 보내지게 됩니다. 그 앞에 카메라를 보시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김병훈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 않게 그 영상 앞에 쓰다 보니까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영상으로나마 우리 영광 국민 여러분과 또 향후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긴다고 보니까 제 자신 아주 뿌듯한 그런 마음입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오늘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1부 청년 김병훈에게 묻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준비를 많이 했다가 더 긴장이 돼버렸는데요. 네, 그 동네에서 그 성남댁이라고 하면 모르는 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살았던 그 집이 성남댁이라고 이제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동네 어르신들이 의원님을 상당히 예뻐한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6.25 동란으로 힘들었을 시기에 부모님이 이제 10,000평 이상 농토를 일궜고 그러면서도 이웃들에게 많이 베푸셨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도 의원님 이제 좋아하시는데 놀랐어요. 그 당시 그 의원님을 늦게 보셨다고 했어요. 근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인분들이 아버님 57세 때 의원님을 낳았다고 맞나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부모님 이야기,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고 또 어떻게 이제 의원님을 늦게 보셨는지 상당히 그 경력이 상당히 좋으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부모님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요. 저는 그 부모님 얘기를 하라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자랑스럽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실제로 한글을 모르셨어요. 옛말에 그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는 이제 그분 세대가 이제 그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그 수학 능력은 산수 아주 엄청나게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구구단을 예를 들어서 모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아는 그런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례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한테 모르게 나락이 15섬인데 한 섬에 얼마다? 얼마냐 이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을. 한 개 다니면은 이렇게 그냥 4곱 곱하기 5, 4, 5, 20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데 2개 단위 이상 가버리면 곱하기 해야죠. 곱하기 하려고 하니까 그냥 뭐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금방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그런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 원래 우리 마을이 전남 방조제를 막아가지고 그 생기는 그 간척지죠. 간척지니까 막기 이전에는 동네가 없었어요. 근데 막고 나서 이제 일제 시대 때 막았는데 막고 나서 동네가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장성에서 이쪽으로 오셨죠. 이쪽으로 오셨는데 아버님의 말씀이 어머님하고 두 분이 오시는데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 밥그릇 하나 갖고 왔다. 아니 밥솥 하나 갖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와 오셔가지고 자수성가를 하셔가지고 아까 이 돈이 만평 뭐 마지기로 한 50마지기 50마지기. 예, 그때 당시에는 대농이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의원님 너무 늦게 나셨어요. 그 당시 정말 늦은 나이. 그렇죠. 근데 아까 57이라는 것은 네.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54를 이렇게 알고 아, 있거든요. 54세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독자면은 아주 안 좋았죠. 네. 독자면은 옛날에 독자는 군대도 안 갔어요. 군대도 안 네. 갔는데 제가 생기기 전에는 제 형님이 이제 독자였죠. 네, 그렇죠. 형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9살 차이예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네. 그때까지 이제 제가 없이 우리 형님은 독자로 네. 살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태어나고. 태어나니까 그 양반들 또 얼마나 이제 고마웠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저도 네.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쉬운 넷 우리 어머니가 45, 9살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지금 상당히 노산이죠. 네, 근데 지금도 제가 정말로 고마운 건요. 저 부모님이 저를 낳아줘갖고 지금 컸는데 부모님한테 저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네. 제가 이보다 더 높은 사람 못했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데 또 나의 성격이랄까 대인관계랄까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원만하게 네. 잘 낳아주셨고 잘 키워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학교를 다니실 때 사실 그 당시가 우리나라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궁핍한 시대예요. 네. 친구들에 비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유하긴 했지만 그 친구분들 얘기로는 전혀 그런 티를 안 냈대요. 그러니까 의원님 옷을 가져가거나 그때는 경제가 어려웠으니까 아니면 물건을 가져가더라도 그걸 찾아내서 나무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허허 웃고 말고 보릿고개를 겪었던 세대로서 그 당시 그 뭐지 청년들 그 경제 상황이나 그 실생활이 좀 어땠는지 사실 저희들은 교과서에서나 보던 얘기라 그렇죠. 네, 간단하게 좀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그때 당시가 벌써 한 50년, 네. 거의 한 50년, 60년 전 얘기니까 네. 뭐 태어나도 안 했겠죠.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좀 상상이 안 되는 세월인데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 그 법성 중학교를 나왔어요. 법성 중학교를 나왔는데 법성 중학교까지 가려면 4km를 가야 돼요. 매일 4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에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공부할 때는요, 이제 시험 볼 때 그때는 4km가 그 공부하는 그 시간은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집에서 공부도 하지만은 그 집에서 모든 걸 네. 4km 가면서 걸어가면서 그 노트 해갖고 가는 거예요. 네. 적어가지고 그럼 그것은 시험에 아주 요긴해요. 바로 봤기 때문에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 부분에서 딱 나오면 그냥 이렇게 적어버리는 그런 좋은 점도 있었고 저희 부모님이 살으신 데가 뒤에 그 감나무가 하나 큰 거 있었어요. 감나무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집에가 또 감나무도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그 감나무에서 우리 저 친구들 학생들이죠. 네. 와가지고 그 감도 따먹고 네. 뭐 그렇게 됐고 친구가 아까 이제 그 저 뭐 가져가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도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네. 그냥 뭐 티도 안 내고 그렇게 지낸 적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별 얘기를 다 했네요. 네. 근데 아마 지금 이제 서주원 학생이 오긴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저희도 부모님이 다 보릿고개 겪었던 세대라서 학생들이 도시락을 이제 그때는 싸갖고 왔는데 도시락을 못 싸가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좋은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미담인데 그 지금 아마 학생들이나
저도 이제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한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못 살았을 때는 우리나라 결핵 환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핵 환자가 많았다는 건 그 굶은 사람이 많았다는 건데 인터뷰에 응한 이 친구분이 학교 다닐 때 결핵에 걸려요. 네, 결핵에 걸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결핵에 걸리면 이게 전염병처럼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결핵 환자 옆에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김병우 의원이 닭을 삶아가지고 병문안 와요. 그래서 그 친구도 모이고 그 말을 하는데 그 친구 약간 울컥하셨어요. 친구분이 내 친구가 이런 김병우 의원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친구다. 정말 그러셨는지, 예, 정말 좀 의리도 있어 보이고 그때 참 따뜻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도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 친구도 잘 살았어요. 잘 사는데 부자였죠. 그래 걸렸어요. 네. 부자였는데 네.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안 계셨죠. 이제 양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양어머니도 지금도 그 양어머니 살아 계세요. 아, 예. 제가 가끔씩 그분을 모십니다. 근데 자기 친아들도 아니시면서도 네. 그 아들 친구가 오면은 정말로 잘해주셨어요. 예. 지금도 그분은 그때 생각이 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는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그 폐병이 걸렸는데 네. 그래서 지금도 키가 조그만해요. 안 컸어요 그때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네. 참 마음속으로 안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이 많이 가고 아, 그랬으니 그렇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애석해요. 그때 당시 생각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못 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아, 네. 이렇게 이제 장수할 네, 때는. 네, 네.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산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거. 닭은 어떻게 사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 그 서리에서 가신 몰라요, 그건 네. 좀 정돈 좀 아, 보태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근데 그 친구분 중학교 시절이었으면 그 의원님도 중학교 시절인데 중학생이 아니 그 다음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네, 다음에. 그때는 뭐 중학교 때 무슨 돈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다음에 이제 어른 돼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할 때만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좀 따뜻함을 많이 느꼈어요. 따뜻함을 느끼고 참 멋있게 좀 그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청년 시절 그 김병호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군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죠, 의원님? 예. 네. 얼마나 근무하셨나요, 영광군에서? 제가 그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조금 속이 없었어요, 솔직히. 속이 없어가지고 부모님 속을 많이 썩혔죠. 다 놀러도 다니고 가가지고 그냥 시할 데 없이 그냥 쌈질도 하고 쌈박질도 하고 속을 많이 썩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전경대 전투경찰요원이 있었어요, 그때. 네네.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지서 지금 파출소 지서에 차석이라는 분이 네. 차석이면 이제 바로 이제 밑에죠. 그 지서장 밑에 애가 차석인데 그분이 전경대나 들어가거라 그러더라고요. 처음 생겼죠, 전경대가 그때. 그래서 제가 들어간 것이 1기로 들어갔어요. 그럼 전투경찰이 전투경찰 1기. 일기로. 나는 네네.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1기라는 건 내 일자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네네. 그때는 다 시험 봐서 갔어요. 네네. 저 시험이 떨어지면 못 갔습니다 그때. 네. 거기 들어가가지고 묘하게도 또 발령을 받았는데 홍롱으로 발령받았어요. 홍롱으로. 제가 홍롱 살고 있는데 네. 홍롱으로 발령받은 거예요. 네. 홍롱 지금 물어보면 홍롱 사택 정문 옆에가 118 전경대 본부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제대할 무렵에 백수에서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군대 제대하기 전에 이제 시험을 봤죠. 그때는 그때는 5급 갑 5급을 4급 갑 4을 그랬는데 5급을 공무원이죠 그때. 5급을 공무원을 그때 시험 봤는데 다른 분들은 전경대 나오니까 경찰로 많이 가는데 네. 저는 이제 그게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그 이해관계가 있고 뭐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침 이제 그 지방공무원 시험 있어갖고 그때 가지고 군대에서 합격을 했죠. 아 군대에서 공무원 합격을 하시고. 네. 군대에서 합격해가지고 제대해가지고 한 달 있으니까 발령이 나대요. 네. 홍릉면사무소로 발령이 났죠. 그래서 홍릉면사무소에서 한 5년 많은 일은 안 했어요. 하다가 네. 좀 내가 생각한 것도 틀리더라고요. 면사무소가. 네. 저는 이제 가서 이렇게 행정 서류 보고 뭐 이렇게 사무 보는 걸로 이러고 알았는데 면사무소는 사무도 있지만은 네. 각 마을에 나가가지고 그 동료하는 거, 네. 뭐 심기부터 뭐 또 그 풀매기, 김매기, 그다음에 농약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비거나무 매상하는 거 이런 것을 전부 또 밭에서 나는 거 이것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이게 출장이 많죠. 네. 그러니까 조금 좀 안 맞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만뒀어. 사표를 냈어 이제.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사표를 내 가지고 또 공부한다고 제 나름에는 홍록가 발전소 바로 뒤에 가면 금정합이라는 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지금은 이제 형태만 이루고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절에 가서 공부한다고 공부도 했었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면사무소 다닐 때 결혼을 했으니까요. 하셨는데 네. 면사무소를 그만두신 분. 네, 결혼을 그만뒀어요. 그래갖고 네. 그러면 실제는 이제 그 제가 그만두고 나서 농사를 좀 지었죠. 네. 농사를 몇 년 지었어, 몇 년 지었는데 네. 농사도 저희가 안 맞은 게 일을 못 하니까 네, 안 해봤으니까 못 하니까 네. 지금같이 일로 기계화가 되었다 그러면은 저는 다른 데 안 갔을 거예요. 농촌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기계가 아니고 전부 수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옷 뽑는 것부터 네. 심는 것부터 전부 수작업인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시험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시험을 봤는데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서울로는 가고 싶고 그때는 뭐 너나 나나 서울로 막 가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서울로는 가고 싶고 그래서 서울 가기 가장 쉬운 게 뭐냐? 그러니까 교도관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교도관은 그때는 잘 안 가요. 교도관을. 그렇죠. 그때 잘 안 가니까 네. 교도관 들어가지고 내 지원을 네. 서울 가면 서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장 좋겠더라고. 서울구치소 막.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영등포 구치소로 발령을 받았죠. 영등포구치소를. 네. 거기서 발령 받아가지고 그거 오고 있는데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다시 또 공부를 했죠 거기서 또 이것도 안 되겠다. 네. 근데 이제 서울 갔으니까 네. 서울시 공무원 준비한 거예요. 네. 서울시 공무원은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봤죠. 아, 예. 지역적으로 영광 사는 사람만 보고 그때는 그 지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네네. 지역에 있는 사람만 봤거든요. 근데 내가 서울까지 있으니까 서울 지방 공무원을 받고 서울시 공무원을 공무 합격을 됐죠. 했죠. 예, 관악구. 네, 그 합격해가지고 최초에 이제 서울시 이 관악구 신림 삼동사무소 근무를 명을 받아가 거기서 관악구청 네. 새마을과 그때는 새마을과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그때 새마운동 막 네, 일어날 새마운동. 때니까 네, 대단했겠습니다. 지금 그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저는 새마을하고 상당히 인연이 깊더라고요. 저는 홍릉 면사무소 있을 때도 새마을 담당을 했어요. 새마을 담당을. 네. 근데 관악구청 가갖고 새마을과 근무를 했어요. 근데 다시 영광 와가지고 새마을 회장을 했어요. 홍릉은 새마을 회장. 네네. 네. 그 새마을은 그렇게 인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빨리 진도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아 그래요? 지금 영광이 돌아오시면 안 되거든요. 네. 예. 아직 서울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벌써 영광 오시면 안 돼서. 네. 근데 남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 젊은 청년들이 볼 때 서울시 관악구 뭐 공무원이 됐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영광군 공무원도 그만두기 쉽지 않고 서울시에서 그 힘들게 또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됐다고 하면 대부분 정년까지 이제 목표로 하고 가는데 또 그만두셨어요. 이번에는 뭐 때문에 뭐가 안 맞아서 또 그만두셨는지.
그게 그것도 팔자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친구 하나가 네. 공부를 나보고 훨씬 못했어요. 나가 게임이 안 되게 못했지. 네. 맨날 쌈질만 하고 다니고. 네. 마음은 좋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친구고 그러는데. 네. 아, 그 친구가 그때 마포에서 장사를 하는데 네. 아, 잘하는 거죠. 아, 돈을 잘 벌어요? 예? 공무원 돈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네네. 그럼 나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그래서 나 그거 혹시 필요하려고 몰라가지고 요거 하나 갖고 왔네요. 그때 당시에 네네. 월급 봉투에 이게. 지금 월급 봉투인데 예. 월급이 108,500원. 아니 이거는 네. 본봉이 20만 네, 8천 본방. 5백이고 요거 이제 이게 다 합쳐서 15만 4천 5백. 이게 지금 수령이 이게 다 뛰니까 13만 7천 원. 이게 그 75년도 맞나요? 81년 아, 81년도 2월. 네, 네. 와, 81년도 2월 그때 뭐 공무원 호봉으로는 뭐 몇 년 차인가요? 글쎄요, 그거는 그 네. 호봉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근데 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때 월급이 다 합쳐서 수당 다 합쳐서 15만 4,500원입니다. 15만 4,500원. 와, 근데 이 네. 증빙자료 이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무 박봉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나보다 공부 못한 사람이 뭐 돈을 나보다 더 잘 버니까 세뇌하는 거죠. 나는 못하겠냐? 나도 네. 해보자. 하는데 대신에 같이 하려겠죠. 나는 이제 공부도 하고 네. 그것도 하고 아, 병행해서 투잡으로 막 벌써 그거 상당히 같이 하려고 했는데 깨셨는데요. 네. 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가게는 벌려놨지. 뭐또 볼 사람은 없지. 내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지. 그래서 또 가가면 사표를 냈죠. 사표를 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그 계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니 야 용감하다고. 오. 자기네들은 네. 못하겠다고 그만둘란다고 말만 하는데 네. 쟤는 실행 옮겨버렸다고 말이에요. 이게. 어. 안 한다 한 사람들은 계속 오고 있는데 네. 자기는 오늘 갑자기 그만두고 가버리더라고 말이에요. 알았고 정말 용감하다고. 그래 그때부터 고생길이 들어가고 엄청. 네. 그리고 외항선까지 탔다고 들었는데 그때가 언제가 정말로 그 직업으로 보면 의원님처럼 그 파란만장한 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책을 쓰라기도 상당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허벌판에다 내놔도 나는 먹고 산다. 네. 직업도 많이 변경을 해봤고 고생도 많이 해봤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보면 내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나는. 근데 그때도 보니까 그 외향선이라기보다는 우리 친구가 이제 그때는 나는 서울과 있고 우리 친구는 이제 여가 있기 영어에 때문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외향선으로 알았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네. 외향선이 아니라 그런 얘기는 조금 이렇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해도 네. 만약에 나중에 이제 보시고 이 부분을 좀 편집해달라 그러면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이빨 깬 것보다 더 부끄러운. 네. 아 이러신가 보죠?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내가. 아 예. 하도 얘기가 많지만은 네. 그거는 또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너무 싫으면 혹시 뭐 부정적이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또 거기까지 나왔는데 안 해버리면 궁금하시니까. 네, 궁금하긴 합니다. 서울서 아까 이제 장사를 시작하니까 네네. 그게 잘 안 되대요. 그 뜻대로 이게 그 옛날에 송충이는 술집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어떻든 간에 공무원을 몇 개를 했잖아요. 몇 개를 했는데 그 장사 됩니까?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 장사하는데도 가격표를 제가 붙여놨는데 가격표 필요 없어요. 깎아주라고 하잖아요. 네. 나는 정직하게 했어요. 여기서 한 30% 마진 하면 되겠다. 처음에 내 의류 장사를 옷 장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한곱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냥 깎아주고. 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30%만 올려도 되지 않. 이걸 고모는 거 너무 받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그 사가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안 남죠, 그러니까. 네. 또 안 깎아주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게 내가 마진율을 계산하고 가격표를 붙여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당연히 깎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도 틀리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식당도 있죠. 식당도 기사식당은 나고 기사식당도 하고 조그마한 이게 또 그 다음에 일식집도 있어요. 일식집도. 네네. 그 한남동 당국대학교 옆에서 일식집도 그냥 조그마하게 했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정적으로는 일식집에서 망해버렸어요. 야. 왜 망했냐면은 네. 그때 당시에가 비브리오 폐혈증이라고 하는 병이 유행이 됐었어요. 그때. 네. 지금도 그거 있잖아요. 네, 지금도 비브리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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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진 여름에 그게 나오던가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때 그게 처음 아마 그 전에부터 있었는데 그때 방송이 그렇게 탔나 봐요. 처음 이슈가 그때 됐나 네. 봐요. 네. 그래고 어디서 몇 사람 발병하고 어디서 발병하고 막 계속 그 텔레비 그런 거 나오고 해집을 그때 해놨는데 일식집 해집이지 않습니까 그때. 외양생이 아니고 횟집이었네요. 아니 영양소 또 있죠. 아, 또 있나요? 그래 거기서 그냥 망해버렸지. 내가 다 주워버렸지. 안 되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월세는 줘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제 못 살겠는 거야 이제 어디 나가야 돼. 그래서 가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울릉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릉도 가면은 오징어를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을 했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 가지고 여행 갈 수는 없고 네. 여행도 가고 돈도 벌고 이제 오징어 잡기를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터미널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울릉도 가려면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네. 포항으로 해서 가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포항을 간 거예요.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네. 포항을 갔는데 딱 가니까 배가 조금 전에 이제 그 한 3시인가 이렇게 도착하더라고요. 네. 근데 배가 가고 그냥 금방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뭐 못 가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뺄폭 잡고요. 네. 그 포장마차가 옆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여기서 소주 한 잔 먹자고 이제. 약간 이제 프리니까라는 이제 혼자 가니까. 네. 이제 소주 한 잔 먹을래. 배낭 짊어져 갔으니까 배낭 옆에 네. 놓고 소주를 한 잔 먹고 있는데 저쪽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 왜 왔어? 어디서 왔어? 성남서 왔다고 해요. 뭐 하려고 왔어? 오징어 잡으러. 아 그래요. 잘 됐습니다. 나도 오징어 잡으러 가려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같이 갑시다. 동지를 하나 만났죠. 아 조금 있어 또 한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당신이 뭐 하고 왔어? 그때 그 사람도 뭐 서울 어디 사는데 그 신문사 총무 그 옛날에 신문사 총무가 있었어요. 네. 잘 네. 모르죠. 그 아니 그 신문 때 막 받고 뭐 그러지만. 이게 신문을 배달했죠 아침마다 네, 서울과 아침마다, 서울에 네, 네. 예, 배달한 사람 신문사 총무가 거느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제 돈 받는 것은 총무가 더 돈을 받고 네. 그 총무가 있었는데 자기는 총무인데 자기도 생각하는데도 되지도 않고 마음도 안 좋고 그래서 여행사부서 왔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잘 돼서 우리 울릉도 가니까 같이 가자. 세 사람이 거기서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렇으니까 술도 씨발 먹고 다 똑같은 사람이 만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울릉도를 갔죠. 울릉도 가서 이제 그 한 사람이 먼저 성남동 사는 사람이 알더만 그 이제 저녁 한번 와봤던 그 사람이 걸쳐주고 갖고 했는데 네. 그때 하다 나니까 그날 그때는 그날 갔다 그날 나와 저녁에 갔다 아침 새벽에 오는데 대하트라고 오는 데가 있어요. 저기 이북 그 우회 함경도 우회 러시아 그때 소련이요. 소련 옆에 그 바다 네. 그거 보고 대하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 대하트를 가면은 한 달 이상 이렇게 있다 와요. 오징어 잡으러 가는 거예요. 네. 이제 거기를 탔죠. 이제 거기 간다고 이제. 형도 타셨네요. 네. 탔어. 네. 어제 용감 있죠 그때 하더라고. 가는데 가다가 그 태풍주의보가 되는 거예요. 네. 배가 뭔가 다시 온 거예요. 이제. 다시 와가지고 태풍주의보가 끝나고 다시 가는데 이제 못 가거든요. 근데 그 당시 나이가 그때가 몇살 때였습니까? 되게 철없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30 넘었죠. 서른 넘었을 때. 30 뭐. 대단하십니다. 32~33살 일까 됐을 거예요 그때. 사모님 그래가지고 어머님 이제 집에서 오시. 집사람 집에서 올리고 있고.
네, 못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얘기하면 또 1시간 걸려. 네, 아직 그렇게 한번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다음 못 타겠더라고요. 네. 무사서 이제는. 그래서 안 탔어요. 안 타고. 네, 네. 근데 같이 간 1학년 탔어요, 그거를. 아, 이제 거기도 안 탔구나. 거기도 안 타고. 네. 그래가지고 그 아까 줄로 하루 갔다 그 저녁에 갔다 아침에 오는 거. 네. 그거 타고 갔죠. 내가 그때 당시 10만 원 갖고 갔는데 집에 오니까 10만 원 되대요. 건전. 이거 그 뺄 내용이 없는데요? 너무 재밌는데요? 좀 창피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사실은 영광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의원님하고 동시대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 선거 때 그 말해지는 그런 걸로 이제 이미지가 부각되는데 아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의원님의 색다른 매력이나 아니면 지나온 그 삶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영광에 내려올 때는 뭐 시체말로 망해서 내려왔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 근데 내려오기 전에 또 갔다 온 데가 있죠. 그렇게 얘기 하도 많아요. 일본을 갔어요, 내가. 일본을. 네. 돈 벌러 갔죠. 일본 돈 벌러 갔는데.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거기도 이제 또 노가다 여러 가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아는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또 일본어 책을 봐가지고 공부를 했죠, 또. 아, 독하고요. 네, 한마디를 해야 되니까. 네. 잘은 못 얻더라도 알아듣기는 해야 되고, 손짓발짓 해다가 오늘 플러스 해가지고 어떻게 의사소통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일본어 책을 좀 보고, 그렇게 한번 뭘 뒤지다 보니까 그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책이 있구나. 또 옛날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 가고도 몇 달, 한 달, 6달? 6달? 네, 갔다 왔어요. 갔다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장사할 만한 것도 하나 있었죠.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또 우리 형님이, 저희 형님도 괜찮았어요. 네. 다음 질문을 하려면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그때 당시에 그분이 저보다 9살 더 드셨으니까 네네. 초대 법대까지 나오셔가지고 네. 교편도 잡고 공무원도 하고 그 양반도 저같이 일로 막 직업을 막 바꿨어요. 네. 그 양반도 내가 한데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당시 그 형님께서 이제 그 조대 법대까지 나오셨는데 쉽지 않죠. 왜냐면 다 저희 부모님도 초등학교 다 못 나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대학까지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집안 그 재정도 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지식인층에 속하셨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직업은 좀 비슷하게 아마 그게 그 집안 기질인지 모르겠는데 직업은 일단 여기까지만 영광 와서도 직업을 또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그 직업 얘기하면 1시간 해도 끝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청년편에 넘겨야 되니까 고향에 내려와서도 그 이제 사업을 다시 하는데 경제적으로 그래 그 초반에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그 친구가 이제 의원님한테 이제 그 당시로 200만 원을 빌립니다. 왜냐면 다 어렵게 살았으니까 급하고 어려웠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200만 원을 빌렸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2년이 지났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은행에 일을 보러 가는데 그 김병우 의원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출금하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을 200만 빌렸으니까 좀 급하지 않으면 갚아라 그럴 수 있는데 한 번도 갚으란 말을 안 했대요. 그리고 당신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출금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그걸 뭐 얼마나 그래서 이게 그 친구가 정말 미안했대요. 근데 그 형편이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할 정도면 그래 여유롭진 않았을 텐데 왜 그 친구한테 돈 좀 갚아라 말도 안 하셨고 모르겠어요. 그 당시 그게 이제 남자들끼리 우정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사모님이 얘기하면 1시간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이제 그 마이너스 통장을 썼지만은 내가 어렵다고는 안 느꼈어요. 근데 그냥 어떻든 간에 그것도 사업이니까
급여 줄 때는 이제 많이 나가고 네.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급여 줄 때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되고 네. 또 이제 알아서 줄 텐데 주라고 하기도 그렇고 2년 동안요? 왜냐면 또 시골은 네. 그 1년 단위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옷 신고 나라 팔 때 네, 그때 그렇죠. 돈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때 못 받으면 1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랜 시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집사람 얘기도 해도 됩니까? 네, 해줬습니다. 이거 오늘은 주인공이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난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 네. 얘기는. 제가 큰애를 막 낳았을 때 큰애가 76년생이에요. 저는 한살 차입니다. 76년 12월생인데 큰애를 낳고 그때는 이제 집에 못 들게 그 새끼 왼손으로 그쪽. 구워가지고 네. 그 아들은 고추 고추. 키고 이제 네. 딸은 숯 네. 해갖고 해놨는데 그때는 또 사람들 이렇게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줄을 딱 쳐놔가지고 네. 7일이라 해갖고 49일이죠. 그때까지 이제 집에 가 있다가 49일이 지나니까 이제 친정 걸까 친정이 영광 양평리인데 그걸 간 걸 내가 데려다 줬죠. 네. 그러고 나는 집에 왔어요. 왔는데 그 얘기 나면서 이제 그 치질기가 좀 있었던가 봐요. 네. 그러니까 치질기가 있다 보니까 그 장모님께서 치질을 고쳐준다고 돌팔해서 한다 한 거예요. 그때는 의사가 없었으니까 네. 영화과 의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의원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그걸 안 하고 대부분이 돌팔의사 됐으니까 했는데 거기서 주사를 맞은 것이 그 약중독이 돼가지고 내일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서 그럼 맞아갖고 집에 오면서부터 집이 그냥 처갓집이 친정이죠. 와가지고 의식을 의식불명 이렇게 몽롱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바로 여기 이제 의원이 영광 의원이 가니까 영광에서 못 온다 해가지고 강주로 가라 했고 강주로 갔죠. 돈 나갔고 그냥 막 그벅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식불명으로 45일 동안을 의식불명으로 했었어요. 그때 거기는 지금 저 기독병 광주 기독병원 네. 거기서 45일 동안을 의식불명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죽든지 말든지 죽어도 여기서 죽으라고 그냥 병원에 놔뒀죠. 근데 참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디가 있을 수도 없죠. 중환자실은 들어가도 뭐든지 일반 병실은 네. 환자 옆에 누웠기라도 하는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또 배운 것이 제가 독서실을 또 잘 가니까 독서실 하나 또 한 달을 딱 끄는 거예요. 네. 한 달을 끊으면은 지금하고는 전혀 그 차원이 틀리니까 네. 지금 뭐 고시원이 이러고 있지만 지금은 이런 큰 강당이니까 책상만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상 밑에 의자 밑에다가 요 하나 갖고 깔고 자는 거예요. 거기서 자고 또 공부하고 자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밥은 그 옆에 식당에다가 네. 이렇게 한 달분을 끓여 그럼 싸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먹고 이제 그렇게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 나도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서울시 가기 전이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서울시 간 것도 그래서 많이 이제 효과를 봤죠. 그래서 네. 그때 이제 홍릉 있어서 그만두고 집에 그 농사 질 때 그때 네.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의료보험이 그 공무원들한테만 있었어요. 일반 공무원들은 없었어. 근데 나는 공무원 그만두고 보니까 의료보험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전부 현금으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도 몇 마디 팔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랬는데 이제 네. 지금은 그때 나중에 딱 의식이 한 달 반 만에 의식이 돌아오는데 말을 한 개를 못 하거든요. 말을. 그래서 의식은 있으니까 이 종이를 써서 네. 글씨를 써가지고 이제 주고받거니 했는데 네. 지금도 좀 부족해요. 네네. 지금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는 많죠 영향이 막 입으로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집사람은 이제 못해. 그러니까 또 나가라고도 안 해. 그냥 집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집에가 있고 집사람 만들기께 또 소문이 또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부인하고 사이 안 좋게 부인이 운동 나른다고 또 이렇게 하고 아. 그럼 또 이걸 이용을 했더니 아. 좋은 부분으로 이용을 해. 근데 지금은 그죠? 지금은 그런 부인을 지금까지 네. 좀 가정 애 낳고 화목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 하니까 네. 정말로 본받아야 될 사람이지 않느냐. 네. 이렇게 우리 박수 한번 네. 당시 인터뷰 응해준 그 친구 팀 선생님께도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시죠. 고맙죠. 우리 친구 재무 친구는 고마우면서도 이제 미안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같이 놀고 같이 얘기하고 허물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많이 못 만나요. 많이 못 만나다 보니까 언제나 미안해요. 그러나 그 친구는 내가 못 만나도 옛날 그 어렸을 때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나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나 난 그 좀 불안한 게 나도 생각이 정말로 옛날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있는데 내가 요즘 잘 못 만나니까 내가 혹시 마음이 변해서 안 만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네. 우리 친구 앞으로 언제까지나 우리 친구 마음 믿고 나도 믿고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믿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고맙네. 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1분만 쉬었다가